반갑습니다. 대기업 시청자 여러분들, 그리고 유한양행 주주님들. 이제 유한양행의 경우 이 주주님들이 굉장히 기뻐하실 수밖에 없는 이 렉라자에 대한 이 병용용법이 FDA 승인이 나왔는데요. 이런 좋은 호재임에도 불구하고, 그리고 국내 최초 이 항암 관련해서 이 FDA 승인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 케이세론이 나오면서 정말 이 국내 주식을 욕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이런 강력한 호재에도, 그리고 앞으로 주목해야 될 이벤트가 많음에도 주가가 이렇게 처박는 모습을 보며 이 주주님들이 굉장히 화가 나고 속이 많이 타실 거라 생각을 해요. 이런 부분에서 저는 이 유황양행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,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주목해야 될 이벤트는 어떤 부분인지 좀 오늘 같이 함께 좀 알아보면서 이 답답한 마음들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유한양행의 차트를 보시면 이 지속적인 이 저항 라인에서 이 강하게 돌파하려고 하는 이벤트는 우리가 어떤 부분이 중요하다? 바로 이 렉나자에 대한 이 병용요법의 FDA 승인이 나줘야 추가적으로 강한 수급이 붙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죠. 근데 오늘 이 모습을 보시면 이 굉장히 화가 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이는데, 그 이유가 이 좋은 호재로 이렇게 갭 상승을 한 건 맞아요. 갭 상승을 하고 주가가 좋은 흐름을 이어나간 게 아닌 최대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렇게 음봉으로 쳐박았다라는 게 굉장히 좋지 않다라는 거죠. 현재 좀 수급 방면을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런 좋은 호재가 나왔음에도 이 기관 외국인 그리고 연기금마저 다 지속적으로 이 매도세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. 이 정말 이런 부분에서 이 주주님들이 정말 이 국내 주식 지긋지긋하고, 그리고 국내 최초고, 그리고 정말 이 바이오 붐이 불러올 만한 이런 빅 이벤트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좀 굉장히 속이 아프고 마음이 속상하실 거라 생각을 해요. 현재 좀 차트를 봤을 때 이렇게 주가가 급상승을 했고, 그리고 갭상승을 하면서 이 5일선하고 좀 격차가 큰 폭으로 벌어진 만큼 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 5일선에 대한 이탈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 여부를 좀 1차적으로 판단을 하고, 만약에 주가가 지속적으로 이 매도세가 나올 수도 있어요. 왜냐? 이 K세론과 함께,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 재료가 없다라고 시장에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죠. 그래서 현 시점에서 이 강한 거래량과, 그리고 이 주가에 대한 이런 지지와 저항을 보여주었던 이 구간에 대해서 이탈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좀 우리가 판단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, 그리고 무엇보다 이 외국인 기관 그리고 연기금에 대한 수급 자체가 다시 한 번 더 붙을 수 있는지, 그런 흐름들을 좀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. 하지만 이렇게 갭상승을 하면서 주가가 좋은 모멘텀을 갖고 가나 했지만 이 강한 거래량과 함께 음봉으로 좀 박았기 때문에 좀 우리가 주의해야 될 요소도 좀 참고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우리는 현재 이 주가가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바닥을 다져오면서 추세를 상승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, 이런 흐름을 전환하는 이런 수급 자체를 보여줄 수 있는지, 그런 흐름들을 좀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그래서 우리가 이 유한양행에 대한 뉴스를 좀 같이 함께 보시자면, 이 존스앤존슨하고 이 레이저 트닉 관련해서 이 FDA 승인이 어제 저녁 7시에 딱 결과가 나왔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정말 기쁘다. 유한양행 내일 좋은 흐름을 이끌고 나가지 않을까 저는 좀 많이 생각을 했어요. 하지만 걱정되는 요소가 바로 뭐였냐? 바로 이 국내 주식에만 좀 붙어 있는 이름이 있죠. 이 K세론, 그리고 재료소멸 선반영, 이미 다 가치가 반영이 돼서 이 재료소멸로 주가가 하락할 수 있다. 저는 이 부분이 좀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.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이 국내 주식, 솔직히 이 바이오들 좀 안 좋은 이미지가 굉장히 많아요. 왜냐, 좀 최근에 이런 HLB 이런 부분도 있었고, 그리고 또 추가로 이 바이오 하면 다 찌라시 이슈고 국내 바이오들은 힘이 없다. 우리가 정말 알아줘야 될 것은 뭐 셀트리온, 삼성바이오, 로직스, 그리고 유한양행, 뭐 리가켄 바이오 이런 부분이지, 대부분 이 바이오들의 이 지속적인 유상증자 그리고 이 전환사채 등 굉장히 좋지 않은 이미지가 많았습니다. 하지만 이 국내 항암 신약 1호가 딱 탄생한 만큼 이 다른 수급 자체로 이 바이오에게 강하게 좀 힘이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, 그리고 무엇보다 이 규모 자체도 굉장히 크다라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.
좀 간단하게 요약을 해 보자면 기존 이 오스코텍이 이제 유한양행한테 라이선스 아웃을 하고 그리고 유한양행이 이제 존스앤존슨의 자회사인 이 얀센에게 라이선스 아웃을 했습니다. 딱 어제 이 FDA 승인이 나왔고 그리고 유한양행이 얀센에게 이 라이선스 아웃을 할 때 계약금 650억과 그리고 마일스톤 1조 5천억 규모의 그리고 로열티는 심지어 별도예요. 통상적으로 이 매출 자체 현재 이 전망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 이 비소세포 폐암을 치료하는 이 렉나자의 시장 전망은 6조 7천억을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. 근데 여기서 통상적으로 총 매출의 10%에서 15%가 유한양행에게 다가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현재 시장에서 또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분배금을 다시 한 번 더 어떻게 나누냐 유한양행 6 그리고 오스코텍 4로 이렇게 또 비율을 나누게 됩니다. 그래서 이 렉나자 같은 경우 병용요법 전체 절반인 이 3조 3천억을 우리가 좀 봤을 때 로열티 일부 일반적인 수준으로 이제 최소 10% 가정 시 매년 3천억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. 그러면 이 부분이 얼마나 큰 모멘텀이냐? 바로 영업이익률 90%에 달하는 강한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. 그리고 무엇보다 현재 1차 치료제로 시판 허가를 받았다는 점에 있어서 추가로 유럽 품목 허가고 남았고 그리고 일본, 중국 품목 허가에 따른 이 라이선스 아웃 그리고 마일스톤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리고 이 시장 캐파가 더 커지면 어떻게 되겠어요? 바로 이 유한양이 받는 이 로열티도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. 또한 이 올해 6월 달에도 제가 이제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렉나자와 리브리반트 이 SC 제형 관련해서 이 FDA를 추가 신청을 넣은 만큼 아직 우리가 주목해야 될 모멘텀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. 현재 이 FDA 승인이 난 게 바로 이 IV 제형에 대한 병용요법에 대한 이 FDA 승인이 났는데 이제 IV 제형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헌혈을 하러 갔을 때 이제 정맥에다가 주사를 꽂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? 그래서 우리가 이 정맥 주사 우리가 좀 수술이나 병원에 입원을 했다면 이 정맥에 딱 주사를 맞고 굉장히 불편하잖아요. 왜냐? 오랜 시간 동안 이 불편한 자세로 굉장히 또 아픈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좀 주사를 오랫동안 맞고 있으니까요. 근데 여기서 이 SC 제형으로 이제 변경을 통해 현재 이 존스앤존슨이 우선 심사를 신청을 했는데 이 SC 제형에서 또 허가가 나오게 될 시 긍정적으로 모멘텀이 불러오게 될 시 여기서 모멘텀 자체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. 이 시장의 캐파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. 이 SC 제형 같은 경우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을 해서 주사제 우리가 집에서도 편하게 뭐 팔뚝이나 이제 배에다가 주사를 맞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주사제다라고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우리가 좀 아직 주목해야 될 부분과 이 밸류 자체가 올라갈 수 있다는 거 좀 참고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 이 WLC가 이제 세계 폐암 학회인데 9월 7일부터 이제 10일까지 개최가 됩니다. 여기서 이 유한양행에 대한 이 마리포사 임상 3상 이 아미반타나 병용요법에 대해서 1차 치료제 이 기존 치료제인 이 타그리소와 비해 과연 어떤 부분이 이제 데이터로서 좋은지 이 결과가 또 발표될 예정이에요. 또 추가적으로 9월 13일부터 17일까지 이 에스모가 또 열립니다. 이 마리포사 2의 이 전체 생존율 데이터가 또 추가적으로 공개가 될 예정인데 아직 주목해야 될 이벤트가 정말 많고 밸류의 가치는 무한합니다. 근데 이럼에도 국내 주식 이 케이스로 지속적인 이 매도세에 저는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속상하다밖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현재 이 오스코텍에 의하면 이 유한양행이 미국 출시를 하고 마일스톤으로 이제 3,200억을 수령받을 예정이고 2025년에는 이 런닝 마일스톤 수령을 받을 예정이다라는 것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. 향후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빅 이벤트와 함께 그리고 2025년 바로 내년에도 마리포사 OS 데이터와 그리고 1분기에는 마리포사 3 레이저 티닙 그리고 아미반타납 SC FDA 승인에 대한 그리고 유럽, 중국, 일본 출시에 대한 이 국가 확대까지 아직 우리가 주목해야 될 모멘텀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. 그리고 최근에 이 레이저 티닙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겁니다.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잖아요. 근데 여기서 이제 내암까지 좀 치료제를 잡는 이런 적응증 확대를 추가적으로 늘리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
주목해야 될 이벤트가 굉장히 많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. 그리고 현재 이 존슨앤존슨이 이 병용요법 투여를 왜 시도를 하냐? 현재 이 레이저 티닙의 단독 투여 임상 3상 같은 경우 이 레이저 301이 결과가 이제 경쟁 약품인 이 타그리소 대비해서 이제 아스트라제네카의 제품이죠. 좋은 효과를 내지 못했습니다. 이 레이저 티닙 같은 경우 이 MFS 데이터가 20.6개월이고 그리고 이제 타그리소 같은 경우 이제 MFS 이 데이터가 18.9개월이 나왔어요. 그렇기 때문에 EGFR 엑손 24닙 돌연변이 치료제인 이 병용요법을 통해서 임상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이 타그리소 대비해서 이 IV 제형 1차 치료제로서 허가가 났고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 SC 제형 관련해서 1차 치료제로서 이 데이터도 굉장히 좋고 여기서 심사가 정말 허가가 나오게 될 시 이 레이저 티닙의 1차 치료제에 대한 시장 침투력이 굉장히 빨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. 그래서 이런 요소들 우리가 꼭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오늘 이 유한양행 함께 알아보면서 좀 휴가가 다시 회복을 하고 또 주주님들이 정말 이 행복하게 웃을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늘 분석을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. 좀 오늘 이렇게 유한양행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는데 저도 굉장히 좀 화가 많이 나고 속상한 부분에 있어서 좀 말을 더듬은 것 같아요. 하지만 제가 이 유한양행 끊임없이 분석하고 주주님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거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서 영상 시청해 주신 점 감사합니다.